저 이번에는요. 전두환. 사실 전두환 씨라고도 하고 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뭐 이 호칭 자체도 논란입니다. 아무튼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아프다고 재판 안 나오더니 멀쩡히 골프를 한 전두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여기 골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카메라 뭐 영상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 또 신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부인, 지인과 골프장 방문, 그리고 영상으로 이게 포착이 돼 버렸습니다. 어려움 없이 골프채 휘두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프다고 재판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광주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반응도 보였습니다. 전 씨 측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하는 거다. 뭐 또 이런 거 갖고 왜 그래 또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논란이 안 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요.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이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군대 갔다 실권자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어떻게 알츠하이머라고 하십니까?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명함 드릴게요. 네, 뭐 명함도 달라고 얘기하고 뭐 추징금 얘기 나오니까는 뭐 내가 좀 내주라 뭐 이런 얘기까지 대화가 오가고 하여튼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정도의 답변만 좀 나왔습니다. 최시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전두환 씨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왜냐면 다른 언론도 전두환 씨라고도 많이 그러니까 예. 뭐 전 대통령하고 안 그러겠는데 예. 전두환 씨가 지금 알츠하이머, 전 의학자는 아닙니다만 예. 저런 상황을 알츠하이머라고 보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알츠하이머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또 뭐 호전됐다가 또 나빠질 뭐 수 그런 있다고 현상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있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그 논조를 보니까 예. 이게 논리가 정연해요. 나름대로는. 군대 갔다 왔느냐 물어보고 광주의 그 학살에 내가 그 발포 책임자가 아니었다. 내가 안 했다. 너 군대 갔다 왔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가 자기 입장을 알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걸 알츠하이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건 뭐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연세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렇게 골프 치고 다니면서 지금 아까 저 찍은 분이 저기 정의당 부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찍은 분이. 근데 지금 추징금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과거에 뭐 29만 원 얘기도 있어서 예. 많이 회자됐는데 과연 저분이 전두환 씨가 1980년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예. 그때 국가부 입법 의장이었어요. 국가부 예. 의장이었는데 그 대통령 되기 직전이었죠. 11대 대통령 되기 직전이었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에다 그런 직책이 아니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겠어요. 그 나중에 결국 김영삼 정권 때 사형선고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 사형선고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고 이제 사면 복권됐던 예. 거예요. 사면됐는데 전 글쎄 이런 말 자체가 저분들에게 저 일행들에게 정말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그건 학살이에요. 국가 폭력이 최근에 삼천교육대회도 나왔었습니다. 예. 최근에 박찬주 전 대장 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이들의 인식 속에 이게 가능하냐 도대체. 그렇게 자국의 국민들을 예.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제압한 사람들인데 예. 저렇게 광주가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너무 관대하다. 이러니까 역사청산이 안 되고 예. 모든 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교육제도도 그렇고 예. 보수대통합 탄핵은 되는데 탄핵에 대해서 또 보수통합한다고 예. 말들이 많고 저런 부분이 청산이 안 되니까 청산하고 넘어가요. 프랑스 혁명 때 보세요. 프랑스 혁명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모습들. 우리 저기 반민특위 그거 하나 다 해체되고 있던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보수 진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 연결되는 생각에 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최치환 교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해주셨어요. 그냥 저 모습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박정환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광주의 우리 슬픈 역사가 벌써 40여 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되어야 되고 청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 갖고 논란을 삼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예. 안타까운데요. 예. 당선이 되고 뭐 대통령을 한 경위야 어쨌든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육사도 갔을 거고 예.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그렇게 지켜왔는데 예. 대한민국 육사 출신의 대통령을 했던 그 본심,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깨끗하게 국민들 모두가 조금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래도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본인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조금이나마 박수 받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당부시네요, 지금. 아무튼 오늘 꽤 많은 신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좀 알려졌어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장면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 기사가 오늘 다음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오늘 다뤄지는 이유는요. 국회에서 그동안 하도 여야가 참 엄청나게 날이서 싸우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손톱만큼도 좋은 소리를 안 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어제는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기사입니다, 지금. 자, 최근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어떤 이른바 이제 버럭 고성을 냈던 거 이런 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출석했는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 부족이다. 큰 잘못이다. 뭐 유감이다. 뭐 약간 송구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야당 의원도 이거는 괜찮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스마트한 사과합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름다운 장면 감동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그런 어떤 설명과 유감 표명에 대해서 감동했다라고 찬사를 합니다. 이 신문 정치 관련 기사에 이 찬사라는 단어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등장한 거는요. 국회 예결위 파행 일단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문제를 일으켰죠. 강기정 정무수석. 사실 좀 이 예결위가 파행이에요. 이 강기정 전 수석의 어떤 이 발언 문제로 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라. 뭐 대통령까지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 파행된 그날 저녁에 7일입니다. 이렇습니다. 강기정,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맥주 회동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본인이 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뭡니까? 불쾌하다.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어떤데 지금 이런 사진이나 올리고. 근데 또 보면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상황이 묘합니다. 한국당 예산심사 파행 비키하고 이런 사진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 또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 태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그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선배로서 오늘도 역시 스마트하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요. 더구나 그것이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무총리의 유감 표명으로 김관학 교수님. 네. 뭐 국무총리가 어저께 저렇게 얘기하면서 저 예결위가 다시 파행이거든요. 어떻게 좀 일단락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내각의 책임자가 저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잘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다시 파행을 한다는 건 본인이 한 거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파행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예. 이제 저 정면은 사실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저게 굉장히 아주 찬사를 받는 네. 그런 장면. 제가 이 찬사란 표현이 신문에 정치 기사 관련 등장하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또 그렇죠. 설명드렸는데. 한국 정치를 이렇게 보면 예. 사과나 반성 예.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역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 잘못을 사실 시인할 수 있는 힘, 그 정도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도 칭찬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뭐 그 부분을 떠나서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가 지금 국면을 굉장히 망쳐놓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예산 전국인데 예. 아쉬운 건 행정부인데 여기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것 자체가 정무 감각이 정무수석인데 예.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무총리가 뭐 저렇게 어떤 유감 표명, 유감 취지에 뭐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듯한데 근데 이수입니다. 생각해 볼 거는요.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문제 일으키는 거는 대통령이 참모였잖아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참모. 그런데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내각을 지금 장관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대신 어떤 유감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른바 번지수가 맞냐 이런 지적이 또 있어요.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뭐 야당 의원들이 총리의 의견을 물은 거고 예. 총리 사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에 나온 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리로서는 계속 질의가 나오니까 아마 그래서 좀 예, 한 할 것 수밖에 같아요. 없는 거고요. 뭐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을 예. 보여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같은 맥락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무 좀 대응이 없고 예. 심지어는 뭐 우기다가 뭐요 하면서 강기정 수석이 막 일어나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예. 앞에 앉아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손을 해서 자제를 시키는 모습조차 안 보였다는 그렇죠. 별다른 거예요. 뭐 그런 어떤 행동은 네. 없었어요. 뭐 그 전에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인영 위원장한테 운영위원장한테 뭐 이런 거 제재해달라고 뭐 한 것도 있지만 어찌 예. 보면 뭐 잘한다고 속으로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비서실장이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또 의회 의원 출신들이 예.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언행이 참 아쉽다. 문제가 됐던 그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거의 뭐 사퇴하라는 그 요구까지 있는 예. 상황에서 예. 좀 뭐 유감이 아니라 정말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얘기가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국회에서 좀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라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